리카도는 1772년 영국 런던에서 출생했습니다. 그의 가문은 세파르딤 계통의 유대인으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를 거쳐 영국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리카르도는 원래 포르투갈계 성씨입니다. 그는 증권업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14세부터 증권업에 종사하기 시작했죠. 리카도는 성인이 된 후 기독교인과 결혼하면서 종교 문제로 아버지와 절연하게 됩니다. 독립 후 그는 증권 중개, 공채 매매를 통해 막대한 재산을 모읍니다. 리카도는 1799년에 우연히 국부론을 읽게 됩니다. 이후 10년간 경제학 연구에 전념해 스미스의 노동가치 이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차액지대론을 통해 분배이론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비교우이론을 정립한 것이 그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옷감과 포도주 모두 영국보다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옷감 한 마를 생산할 때 100명, 포도주 한 병을 생산할 때 120명의 일꾼이 필요하고 포르투갈은 옷감 한 마에 90명, 포도주 한 병에 80명의 일꾼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포르투갈은 두 상품 모두 영국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 절대 우위 상태에 있습니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이 상황에서는 굳이 무역을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리카도는 이 경우에도 특화를 해서 교육을 하면 이득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꾼 수를 기준으로 옷감과 포도주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해보면 영국은 포르투갈에 비해 옷감 한 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한 제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비교우위라고 부릅니다. 영국은 같은 일꾼으로 옷감에 특화하고 포르투갈은 포도주에 특화하면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영국의 옷감과 포르투갈의 포도주를 교환하면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은 220명 일꾼 모두를 동원해 옷감을 만들면 총 2.2마의 옷감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170명의 일꾼이 포도주 2.1병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제 영국산 옷감 한 마와 포르투갈산 포도주 한 병을 교환해보죠. 그 결과 영국은 옷감 1.2마와 포도주 한 병을, 포르투갈은 옷감 한 마와 포도주 1.1병을 갖게 되죠. 교환으로 영국은 옷감 0.2마를, 포르투갈은 포도주 0.1병을 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역량을 늘릴수록 양국은 이익을 더 많이 얻게 되죠. 비교 우위가 있는 제품에 특화해 서로 교환하면 양국 모두 더 큰 이익이 생긴다는 것이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입니다. 대영 제국은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으로 자유무역을 통한 이득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자유무역 정책으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경제적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물론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은 두 나라, 두 상품만 존재한다는 가정으로 도출되어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무역이 보호무역보다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아주 크죠. 그의 이론은 피에로 스라파 등 불완전 경제이론을 주장한 학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훗날 리카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네오 리카도주의 경제학파가 만들어지고 그의 비교 우위론에 영감을 받아 이를 더욱 발전시킨 핵슈어 올린 정리도 만들어집니다. 리카도는 1823년 병으로 의회에서 물러난 후 같은 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